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유 인공호흡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신규 선생님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탠바이 화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덜트에서 인베이시브 모드에서 이제 모드를 좀 바꿔볼 텐데요. 프레셔 컨트롤에 예를 들어서 핍을 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억셋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다 변경하시고 억셋 눌러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시작을 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수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트는 이제 많이 한번 줄여보고요. 핍 5에 RR을 2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RR을 20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피셔 핍은 15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인치 풀터치 방식이고요. 예전에 혹시 다른 인공호흡기 써보셨다면 보통 많은 인공호흡기들이 저기 버튼, 돌리는 버튼 다이얼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걸 다 없애고 한번 닦으면 모든 이제 감염 요인이 사라질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게 이 인터페이스, 이 화면 모니터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감염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없애고 이제 아주 쉽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닦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을 가장 많이 보실 텐데요. 이 화면을 가장 많이 보시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이제 메뉴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화면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일단 이 움직이는 웨이폼이라는 파형이 눈에 띌 텐데요. 그래픽이라고도 하고요. 보시면 이제 프레셔라고 나와 있고요, 플로우라고 나와 있고, 볼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웨이폼, 프레셔 파형, 압력 파형이고요. 플로우 웨이폼, 볼륨 웨이폼, 이 세 가지의 웨이폼이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환자에게 숨을 줄 때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인공호흡기는 기본적으로 양압 환기기입니다. 양압 환기. 그래서 이 프레셔 웨이폼을 보시면요, 이 0을 기준으로 양압이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핍, 이제 폐가 콜랩스 되지 않게, 이 폐가 콜랩스 되지 않게 약간의 이제 양압을 계속해서 주는 건데, 그게 이제 5 cm H2O, 이제 5이고요. 이제 그 위로 핍 위로 above 핍, 그러니까는 핍 위로 얼만큼의 프레셔, PC는 이제 프레셔 컨트롤인데 얼만큼의 프레셔 레벨을 줄 거냐, 15단계의 프레셔 레벨입니다. 그래서 15cm H2O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압력 웨이브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25로 이제 되어 있네요. 이제 윗부분이 25라는 의미고요. 이 회색 부분이 0이고, 이 아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어쨌든 0을 기준으로 핍 5만큼 이게 떠 있게 되는 거죠. 핍 5만큼 계속해서 이제 떠 있게 되는 거고, 그 핍 위로, above 핍이니까 핍 위로 얼만큼의 압력이 들어가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5에서 총 피크 프레셔가 20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다 있는데, 이 작은 숫자는 바로 알람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의미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있고 한 가지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현재 어퍼 프레셔 리밋이고요. 팁 같은 경우에 이제 어퍼 리밋, 로어 리밋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이런 식으로 재채를 하게 되면은 압력이 40이 되면, 지금 딱 40이 되었나 봐요. 다시 한번. 네, 40이 안 됐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40을 넘어가게 되면, 즉 이 어퍼 리밋을 넘어가게 되면은 알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알람이 뜬다고 해서, 이 40을 넘어서 알람이 뜬다고 해서 알람을 듣기 있어서 이 숫자를 이제 조정하게 되면은 알람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조절하는 거는 알람 리밋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람 서브 Y 같은 경우는 여기 알람 프로파일이 있었는데, 그 알람 프로파일 키가 알람 리밋으로 가서요, 알람 리밋 눌러주시면은 피크 프레셔, 핍, RR, 미닛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피크 프레셔 이쪽 눌러주신 다음에 4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신 다음에 원하는 수치에서 억셋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50까지 이상에서는 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푸시려면은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더 숫자를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높이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알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환자 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어퍼 프레셔 리밋을 조절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수치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나머지 나중에 보고 일단은 알람 소리만 조금 줄여놓겠습니다. 줄여놓고 억셉 눌러주시면은 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프레셔가 이제 PB랑 PC하고 PB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재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초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혹은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파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프레셔 웨이폼에서는 그런 이제 환자와의 파이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자바로브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보통 사람은 음압 호흡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바로브를 하게 되면은 이 압력이 살짝 내려가게 되는데 환자가 내쉬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압력과 인공호흡기가 주는 압력이 만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면서 파이팅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봐주는 게 프레셔 웨이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로우 웨이폼인데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요. 올라가는 건 흡기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타임이고요. 흡기 시간. 내려가는 거는 호기예요. 이제 호기 시간, 익스프레션 타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흡기 시작 전부터 다음 흡기 시작선까지를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RR이 20회로 되어 있죠. 지금 RR이 20, 저희가 세팅한 RR이 20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숫자는 모니터링 되는 RR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팅해서 20 했는데 20이 나오는 걸 보니까 현재 이 테스트런은 자바로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자바로브를 몇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로브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여기 RR이 변하고 있죠. 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세팅한 건 20인데 23의 RR이 있었다는 것은 환자의 자발 호흡이 3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RR과 이 RR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팅된 RR과 모니터링된 RR을 통해서 자발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화면을 보시면은 흡기와 호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RR이 20이기 때문에 60초 동안 20번의 호흡을 합니다. 60초 동안 20번의 호흡이면은 3초당 한 번씩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흡기 시작부터 다음 흡기까지가 3초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초인데 아이레이쇼가 1대2예요. 이쪽을 눌러보시면은 나머지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레이쇼가 1대2입니다. 그래서 1대2라는 건 의미는 3초 동안 1대2, 즉 흡기 1초 대 호기 2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기 1초 대 호기 2초, 1초, 2초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흡기가 1초 되고요. 호기 시간이 2초인데 사실 2초 동안 계속해서 호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호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흡기가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흡기가 잘 들어갔는지 호기가 잘 나왔는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호기가 다 나왔는지 들어간 타이달 볼륨이 다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환자가 이제 이 테스트런이 잘 수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중간에 흡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흡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자 안쪽에 내부의 이 테스트런 안쪽에 CO2가 차 있는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흡기가 들어감으로써 계속해서 에어 트래핑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로우 웨이폼에서는 환자가 들이마신 게 다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처럼 지금 PB 저희가 세팅된 PB 5인데 이 PB 이제 5가 이제 측정이 이제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 5에 비슷하게 이제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금처럼 이제 에어 트래핑이 발생해서 CO2가 차게 되면은 핍 수치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세팅 값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플로우 웨이폼에서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볼륨이네요. 볼륨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VTI랑 VTE가 있습니다. 이 I는 inspiratory 흡기 시에 흡기의 볼륨 타이달 볼륨이에요. VT가 타이달 볼륨인데 1회 호흡량이죠. 그래서 흡기 시의 1회 호흡량이고요. VTE는 expiratory 타이달 볼륨이라고 호기 시의 타이달 볼륨입니다. 기본적으로 VTE를 다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요. VTI도 표시해주는 이유는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오차범위가 있긴 있지만 거의 들어간 게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리키지가 없이 이 들어간 게 테스트런 쪽으로 들어간 타이달 볼륨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커프 프레셔에 보통 리키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쪽에 리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게 되면은요. 자, 볼륨 웨이폼 보시면은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죠.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는데 살짝 리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다 나오지 못해요. 들어간 건 이만큼인데 나온 건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높이만큼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차가 있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400 정도가 이제 좀 더 많이 넣어주게 돼요. 이제 리키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금 더 타이다 볼륨 더 많이 넣어주게 되는데, 타이다 볼륨이 400 정도인데, 이제 이 VT2는 300 정도로 약 100 차이 리키지가 어떤 곳에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환자 쪽에서는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 쪽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서킷 어떤 곳에서 리키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프 프레셔나 뭐 클로즈 옵션 쪽에서도 이제 마개가 있는 곳이면 그쪽 마개가 열렸다던가 아니면 서킷 어떤 곳이 열렸을 수가 있거나 빠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꽉 막아줬습니다. 주자마자 타이다 볼륨이 이제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웨이폼에서도 이제 리키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웨이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파영의 2회 1탄 동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지금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수치를 다 살펴봤는데요. 살펴보지 않았던 게 여기 미니 볼륨 한 가지 있네요. 미니 볼륨 현재 6.8리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환자에게 지금 타이다 볼륨이 뭐 340 정도가 들어가고 미니 볼륨이 6.8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적절하게 들어가는가, 현재 이 환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자, 이 환자를 제가 여성분이시고 키가 150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 키가 150이면 여기서 PBW라고 하는 Predicted Body Weight예요. Ideal Body Weight랑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요. 43kg. 이분의 이제 웨이트가 실제 체중이 100kg 상관없습니다. 실제 체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Predicted Body Weight 적정 체중 43kg를 기준으로 kg당 밀리리터 얼마큼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타이다 볼륨이 1kg당 이분이 1kg당 7.9ml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 ICU에서는 보통 최근은 예전에는 kg당 10ml까지도 봤는데 요즘엔 6에서 8 정도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지금 타이다 볼륨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누르셔도 되겠고요. 여기 누르셔도 되는데 한번 이제 세팅이 되면 이쪽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PBW라고 한 이쪽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쪽 환자 정보를 다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여성 150cm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시고 키가 170입니다. 여성분이고 키가 170이면 PBW가 61로 증가했네요. 그러면서 타이다 볼륨이 kg당 5.6ml로 이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다 볼륨은 똑같은데 kg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제 5.6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최소한 6에서 8ml 정도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타이다 볼륨 부족해가지고 뭐 세츄레이션 떨어지거나 그런 확률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환자에 들어가는 O2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피셔 빕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조절해가지고 타이다 볼륨을 높이게 되면은 환자에게 들어가는 kg당 이 타이다 볼륨 수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6.8 정도로 이제 적당히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PBW분의 타이다 볼륨인데요. 쉽게 말해서 타겟 볼륨이라고 저희는 말하거든요. 타겟 볼륨을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CDYN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동적 폐수능도고요. 저희가 폐수능도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스태틱 컴플라이언스예요. 그게 이제 멈췄을 때 폐가 멈춘 상태에서 컴플라이언스 측정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폐를 인공호흡기를 약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폐 수능도를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건데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수치들을 보시려면은 이 화살표 눌러 주신 다음에 추가적인 수치를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고요. 다시 PC 어버브 핍은 15 정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여성분이시고
키를 150이라고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은 이제 요 네 가지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화살표 알려드렸고요. 오른쪽 위로 가면은 이제 동영상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전 15초, 후 15초, 총 30초의 동영상을 만들고요. 요건 스크린샷 버튼인데 한번 스크린샷 찍어 보겠습니다. 찍게 되면은 이쪽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이때까지 찍었던 스크린샷이나 뭐 동영상 파일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샷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크린샷이 이제 뜨는데요. 스크린샷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리코딩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동영상 30초 찍었던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 세팅이 어떠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익스포트 눌러가지고요.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밑에 USB 포트가 있어요. 그걸 꽂아주신 다음에 익스포트 추출 눌러주시면은 USB로 카피가 됩니다. 카피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응급 상황이나 바쁠 때 물론 안 바쁠 때는 카메라로 이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데 굉장히 바쁜데 이 화면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금 이제 공유하거나 보여주고 싶으실 때 바로 이 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나중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 보통 이제 40장까지만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진은 나중에 이쪽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배터리 얼마나 충전되어 있고 얼만큼 이제 배터리 사용 가능하다는 걸 표시가 되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본 화면 다 봤고요. 알람을 한번 동작시켜 볼 텐데요. 알람을 한번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이제 알람이 뜨게 돼요. 왜냐면 지금 RR이 20회인데 제가 어퍼 리밋을 10일로 바꿨거든요. 어퍼 리밋이 10일인데 그 수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알람이 이제 뜨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람이 발생하는데요. 이 알람 여기 종 모양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은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은 다시 알람이 켜지고요. 알람이 꺼지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알람이 뜨고 있을 때 뜨는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 하나에 대한 이제 어퍼 리밋, 로어 리밋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해 주시고 억셋 눌러주시면은 이제 저장이 되고요. 알람 리밋에서도 이쪽에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린 건 오토셋 올 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크 프레셔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8 죄송해요. PB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8이고요. 피크 프레셔는 평균 피크 프레셔보다 뭐 10 넘게 최소 35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는데, 뭐 RR은 플러스 마이너스 40, 미니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가지고요. 굉장히 환자에게 이제 적정한 값을 찾아주는데, 조금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좀 더 알람이 잘 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셋 올 알람 사용하실 거면은 눌러주신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변경해 주시면은 사용하시는 데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요 부분 지금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로그에도 있고 제가 링크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세팅을 한 다음에 혹시 취소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세팅을 사용할 거냐, 킵 세팅 사용할 거다, OK의 의미고요. 리젝트 세팅은 리젝트 거절하자잖아요. 캔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캔슬을 지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스탠바이, 다시 이제 알람 좀 끄고요. 알람을 껐던 걸 다시 끄고요. 스탠바이라고 보이는데 이 스탠바이 누른 다음에 2초 눌러보겠습니다. 2초 눌러주시면은 이 스탠바이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다시 스타트 눌러주시면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위닝하거나 태어난 거 아니라면은 스탠바이 상태에서 기다려 주시면 각종 데이터나 이 프리즈 체크나 패션 서킷 테스트한 모든 이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전원을 꺼버리면 그런 정보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는 보존이 되지만 중요한 이제 프리즈 체크 같은 이런 데이터는 또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있다면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다시 환자가 안 좋아지거나 필요할 경우에 인공호흡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드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제 모드가 나옵니다. 컨트롤 모드가 있고 인터랙티브 서포트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가장 마지막에 좀 살펴보고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알람 리밋 다 설명드렸고요. 메뉴버 눌러보겠습니다. 메뉴버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매뉴얼 브레이스는 강제로 한번 1회 호흡을 주는 거예요. 이제 엠브베깅 한번 해주는 것처럼 1회 호흡 한번 주는 건데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시고요. 세팅 메저먼트라는 게 있는데, 물론 신규 선생님들을 위한 건데
동영상이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인스파이트리 홀드, 흡기시 홀드랑 인스파이트리 홀드, 호기시 홀드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게 흡기와 호기를 반복하는데 흡기시에 홀드 눌러주시면 얘가 멈추죠. 멈춘 다음에 액티브라고 뜨면 높고요. 홀드키 때 홀드키 누르면 여기 액티브라고 뜹니다. 메시지가 놔주시면은 이렇게 방금 위에 없었던 핍토탈이나 뭐 시스테틱 일라스턴스 뭐 저항가 뭐 타임 컨스탄트 뭐 등등 이런 식의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뷸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네뷸라이제이션 눌러주신 다음에 네뷸라이제이션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서버 U 인공호흡기는 보통 에어로젠 프로나 에어로젠 솔로라는 네뷸라이저 키트를 사용합니다. 키트 사용하시고 이제 케이블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이쪽에 본체 아래 보시면은 네뷸라이저 모듈이 있는데 그쪽에다 꽂아 주신 다음에요. 약물이 여기 시간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 약물이 3mm 아래라면은 10분에서 15분, 보통 10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mm 이상 좀 더 양이 많다 그러면 30분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면 이제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스타트 네뷸라이저 시작해 주시면 이쪽 위에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바로 꺼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안 꽂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메뉴버에서 네뷸라이저 이쪽에서 네뷸라이저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네뷸라이저 사용하시는 거는 방금 에어로젠 프로나 뭐 솔로 사용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네뷸라이저 이쪽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토부스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토부스 레벨은 이쪽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을 2초 눌러주시면은요. 1분 동안 여기 설정된 산소인데 현재 100%이기 때문에 100% 산소가 들어가고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래서 환자 세츄레이션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오토부스트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방금처럼 X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00%가 너무 높아서 고농도라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환자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메뉴버에서 오토부스트 레벨에서 요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원하는 이제 레벨을 선택해 주십니다. 플러스이죠. 지금 제가 F5도 21로 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61로 59로 하게 되면은 80이겠죠.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100이 아니라 설정된 80%의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X 눌러가지고 끄겠습니다. 메뉴버 다 봤고요. 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베이직 뷰 보시면 이쪽을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좀 웨이폼을 좀 더 많이 보겠다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루프가 있습니다. 이제 루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루프를 뭐 보고 싶다 틀어달라 하면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루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요 왼쪽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스칼라 웨이폼이라고 하고요. 요 이제 루프 웨이폼이라고 하는데 루프는 돌아갔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요 볼륨 프레셔 루프인데요. 가로는 프레셔예요. 가로는 여기 센티미터 H2 나와 있죠. 압력이고 세로는 타이달 볼륨입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해서 이 대각선이 이렇게 세우면 높아질수록 환자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거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은 건데요. 여기 R이라고 적혀있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현재 환자 호흡을 한번 저장을 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저장이 됐고요. 자, 새로운 호흡은 좀 안 좋게 해볼게요. 환자 폐가 안 좋아졌다, 런 컴플렉스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요 대각선이 이렇게 누웠죠. 그래서 프레셔는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타이달 볼륨이 위에 이만큼 높이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사용할 때 보는 게 요 루프예요. 그런데 루프는 제가 서브와이 루프랑 트렌드 보는 것을 따로 설명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다시 해서 뭐 디스턴스 멀리서 여러 환자 봐야 될 때 큰 그림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알람이 좀 뜨고 있죠. 미니 볼륨이 이제 로어가 이제 5.0인데 5.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미니 볼륨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되면서 알람이 꺼졌습니다. 자, 뷰에서 서브 컴파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브 컴파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웨이폼을 하면 웨이폼을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이제 웨이폼이 어려워서 이제 이런 서브 컴파스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서브 컴파스를 보는데 지금은 저희가 세팅을 타겟 볼륨을 kg당 6ml로 해놔가지고 빨간색으로 되면서 좀 많이 과한
20%가 넘는, 세팅된 것보다 20%가 넘는 게 이제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세팅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션 데이터 가가지고요.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조절하지 말고 타이달 볼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지금 kg당 8 정도가 들어가면서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니까 한 12 정도로 피시아워 핍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달 볼륨이 좀 줄어들면서 kg당 6.2L가 되면서 이제 이 서버 컴파스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세팅한 kg당 6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거나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표시해주고, 혹시 20%가 넘게 되면은 이제 좀 과하게 들어가거나 이제 부족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의료진들 분께서 제가 봤을 때 웨이폼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서버 컴파스는 물론 좋지만 이 화면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또 플로우가 좀 웨이폼이 좀 잘 안 보이는 특성상 선호도가 이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버 컴파스라는 게 있고요. 패밀리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자분 왔을 때, 환자분께서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겠죠. 이 화면을 보시고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거나 너무너무 민감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화면을 아름답게 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드가 패밀리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어드밴스 뷰를 보겠고요. 이 나바인데요. 요거 나바는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좀 따로 만들고요. 디스커넥션 앤 석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원하시는 FiO2 설정하시고 억셉 눌러주신 다음에요, 일단 2분 동안 프리 옥시저네이션이 이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픈 석션 보통 하시거나 아니면 디스커넥션 할 때 빼게 되면은 환자분께서 석션, 세츄레이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고농도의 산소를 좀 제공하고요. 이동안 예를 들어서 오픈 석션을 하신다 그러면은 멸균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다 되면 환자로부터 서킷을 분리하게 되면요, 보통은 계속해서 이제 서킷에서 이제 플로우가 계속 나오면서 시끄럽게 이물질도 튀고 알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알람이 1분 동안 꺼지면서 동작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동작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깔끔하게 오픈 석션 하신 다음에 환자에게 연결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1분 동안, 혹시 세츄레이션 떨어졌을까봐 자동으로 1분 동안 고농도의 산소가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농도는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환자의 세츄레이션 괜찮다 그러면 굳이 고농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니시 눌러가지고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석션 하실 때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서킷 디스커넥트 하실 때 자동으로 인공호흡기가 멈추고 알람도 꺼지기 때문에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락 스크린이 있는데, 락 스크린 같은 경우에 눌러주시면은 이 락을 이제 터치가 안 눌리게 이제 방지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2초 눌러주시면은 락이 풀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는데요.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알람 히스토리, 이제 어떤 알람이 떴었는지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페이션 서킷 테스트 하게 되면은 저희가 폐에도 컴플라이언스가 있죠. 런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서킷에도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컴펜세이션이 보상인데요. 보상을 끼실 수가 있는데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달 볼륨이 약 26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상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보상 기능을 끄게 되면요, 여기 방금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260 정도가 아니라 290 정도의 타이달 볼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을 키지 않게 되거나 여기 이제 아이콘이 없어지게 되면요, 의미하는 바는 인공호흡기가 주는 전체 타이달 볼륨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상을 키게 된다 하면은, 저희는 인공호흡기가 주는 전체 타이달 볼륨을 이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 기능을 키게 되면은 290 정도가 아닌 264 정도, 약 10% 정도가 좀 작아졌는데,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달 볼륨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키고 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키고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패션 서킷 테스트를 안 하던가 패션 서킷 테스트를 할 때 이 패션 서킷이 아니라 테스트 튜브를 끼우고 하면은 보상 기능이 사용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컴펜세이션 보상 받고요. 스크린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스크린 레이아웃에서 서버 컴파스 키면은 여기서 이제 서버 컴파스가 표시가 되어가지고 웨이브폼도 보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 컴파스 기능을 통해서 환자 폐가 안 좋은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환자 폐 안 좋게 해볼게요. 환자 폐 안 좋으면은 다른 수치도 천천히 변하겠지만
바로 이 폐 모양, 폐가 좀 더 이제 폐가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주면서 이제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네, 편안한 타이다블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람 끄겠고요. 자, 뷰에서 다시 뷰가 아니라 스크린 레이아웃이었죠. 스크린 레이아웃에서 네, 컴파스 기능 빼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볼륨 웨이폼도 끄고 켜실 수가 있고요. 뭐 스윕 스피드, 요 웨이폼의 스피드도 변경할 수 있고, 뭐 브라이트 색, 이 조절, 뭐 밝기도 좀 조절하실 수 있고 그런 키가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앤 로그인데요. 트렌드 봐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트렌드 수치들을 이런 식으로 변화의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 과정 보실 수가 있고 1시간부터 72시간까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자주 보시는 것을 위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 다이나믹 이제 폐 순응도인데요. 동적 폐 순응도를 가장 위로 하면은 가장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까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에서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눌러주시면요. 이제 어떤 수치가 변하는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C 어버브이 분명히 15였는데 12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어버브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버브 검색해서 필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PC 어버브이 몇에서 몇으로 언제 몇 시 몇 분에 변하는지 이런 수치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랑 로그 확인했고요. 트렌드랑 루피는 동영상을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그쪽을 봐주시면 되겠고, 메디아랑 이 추출하는 파일은 이제 이쪽에 라이브러리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앤 테스트인데요.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0점 조절을 하는 거죠. 뭐 EDI 모드나 Y 센서나 등등등 하는 거고, 오투셀 어드저스먼트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FiO토 21로 했는데 지금 21로 잘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되는 수치가 좀 안 맞을 경우에 오투셀 어드저스먼트를 통해서 교정,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하는 거고요. 해도 안 된다, 프리체크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이공과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규 선생님들 모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스템 스테이터스라고 있는데 여기 눌러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쪽에 여기 눌러주셔도 되는데, 눌러주시면 이제 인공호흡기에 어떤 게 깔려 있는지, 뭐 버전은 몇인지, 뭐 압력은 몇인지 등등등이 확인이 되고요. 뭐 프리체크가 진행이 되었는지, 서킷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는지, 오투셀 방금 이제 오투셀 정보가 언제인지, 언제 교체인지 그런 것이 이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넘어가고 패션 데이터 이쪽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이제 패션 데이터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교육을 가면은 모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동영상 따로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더 상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만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